자, 리포트에서 보신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재수 의원이 14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다시 한번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조사를 받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의원 14시간의 고강도 마라톤 조사를 받았습니다. 명품 시계 등 금품을 받았는지, 통일교 측에서 전재수 의원의 책 500권을 1,000만 원에 구매한 경위 등이 조사의 핵심 쟁점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기자들이 그 이후에 질문이 뭐냐면 한학자 총재를 만난 적이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하시고 천정궁에 간 적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지금 언론들을 통해서 전재수 전 장관의 어떤 그 동선, 그런 일정이 적어도 7번 정도는 통일교 관계자분들과 만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진상에서 한학자 총재의 어떤 사진이 돼 있는 책자를 들고 찍은 사진, 아는 형님이 부탁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했는데 그 아는 형님이 그냥 아는 형님이 아니라 한일 해저 터널 관련해서 예. 가장 통일교 내에서 전문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책을 써가지고 그 책을 또 한학자 어머니에게 헌납하는 그런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3천만 원의 보조금을 통일교 산하 단체에 지급을 했는데 그 아는 형님이 있는 단체였거든요. 예. 그리고 통일교에서 전재수 전 장관의 책 500권을 1,000만 원어치 샀다는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본인은 그 한일 해저 터널과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관련된 행사에도 나가시고 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인물과 친분도 있고 아무리 본인이 그냥 동네에 아는 형님이라고 하더라도 통일교의 관계가 굉장히 깊숙하다는 점을 국민들은 알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윤영호 본부장 진술로 의혹이 알려지긴 했는데 정확히 언제,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금품을 받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뇌물로 지목한 시계도 확보가 안 된 상태잖아요. 진실은 어떻게 밝혀야 될까요? 일단 경찰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연컨대 본인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윤영호 씨 등의 이 통일교 측에서 나오는 진술을 보면 계속해서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최초로 나왔을 때는 한 4천만 원 정도를 줬다. 그런데 그 이후에 3천만 원, 이제는 2천만 원 현금과 1,000만 원 상당의 시계라고 지금 금품 액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 책을 저희 전재수 의원의 책을 통일교 측에서 1,000만 원 정도씩 사줬다, 500권 사줬다 그러는데 저것을 보도에 의하면 세금 계산서를 끊고 출판사에서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재수 의원에게는 정상적인 인세 정도가 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통일교가 정말로 전재수 의원에게 어떤 금품을 통해서 뭔가를 대가를 좀 바라기 위해서 했다면 아마 그 출판사를 통하지 않고 전재수 의원의 출판 기념회 현장에서 책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재수 의원에게 통일교 측에서는 한일 해저 터널이라는 걸 그 협조를 받기로 했다라는 것으로 내부 문건에 적혀 있다고 하는데 전재수 의원이 그동안 이 방송이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계속해서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해왔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보면 지금 통일교 측의 주장과 또는 전재수 의원의 주장이 너무나 상반된 부분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측에서 지금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 밝힐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경찰이 어떠한 신뢰가 담보되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이 통일교측의 이런 그 신빙성 없는 오락가락하는 진술만 가지고 과연 이것이 전재수 의원에게 혐의를 구성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은 전재수 의원의 진술을 분석한 뒤에 재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데 일단은 다시 부를지가 궁금하고요. 윤영호 전 본부장이 같이 언급을 했던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의 소환도 조만간에 이뤄질 전망인데 언제쯤이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 전재수 전 장관 현역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느 정도 상황이 좀 나온 다음에 부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특검에 대한 정치권의 여론, 그다음에 국민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임종성 전 의원과 김규환 전 의원에 대해서 부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거 보면 자꾸 진술이 바뀝니다. 예.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네팔에 또 엄청난 어떻게 보면 비행기값, 체류 비용 그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전혀 통일교로부터 뭐 받은 게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말의 신뢰성에 어떤 일관성도 없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외부의 어떤 시선에서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그런 비판이 있음으로 해서 저는 다음 주에는 두 분 다 소환 조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한학자 총재 재판에서 통일교 간부 회의록이 나왔습니다. 2021년 내부 회의에서 이 통일교 간부들이 여야 공천도 받고 또 힘을 모으면 대권 도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했던 걸로 전해졌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 2021년 10월에 만들어진 이제 회의록을 경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예. 특검이 확보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그거죠. 우리가 청와대에 좀 들어가야 된다. 예. 그리고 다음에는 여야로부터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2027년에 우리 통일교 쪽에 사람이 나와서 대권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흐름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볼 건 그만큼의 어떤 치밀함을 보였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여야를 접촉해 보니까 뭔가 채널은 좀 확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어떤 바람과 상상, 그 상상의 영역인 것 같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되게 볼 것은 특정 정치인 아니면 특정 정치 세력,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딱 정해서 한 게 아니라 양쪽으로의 보험을 드는 차원에서 어프로치, 그들이 사용했던 표현대로 하면 어프로치 접근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실제 증인으로 나온 관련자는 제 꿈을 얘기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는데 이 통일교가 실제로 정교일치에 힘을 실었던 거 아니냐,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통일교가 정교 일치를 하려고 했던 것은 뭐 비단 이번 대선의 성뿐만 아니라 그 지난 22년에 있었던 대선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통일교는 자체적으로 정당도 만들고 예. 그래서 그 지방선거와 총선에 자체 후보를 대거 출마시켰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걸 통해서 본인들이 계획했던 대로 정치권에 진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제 전략을 바꾸어서 기존의 정치권에 줄을 대고 그래서 본인들과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영향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전으로 전략이 바뀌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21년, 22년 이 내용들이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참 어머니라고 하는 한학자 총재가 윤석열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모든 지원이 윤석열 후보에게로 맞춰졌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22년도에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 윤석열 후보와의 만남도 통일교가 주선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이미 밝혀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 통일교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교 일치를 만들어가고 그것이 이 통일교가 앞으로 본인들의 교세를 확장하거나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확장해 가는데 너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한일 해저터널과 같이 통일교 측이 이미 본인들의 꿈으로서 이루고자 했던 이런 부분들까지 정치권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들 요구했다라는 것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특검에서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 통일교 특검법 공조에 나서고 있는데
이런 공동 여론전이 지방선거에서도 연대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특정 정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걸 넘어서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어떻습니까? 이 통일교 관련해서 우리가 게이트라고 특검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권력형 비리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민중기 특검에서 양쪽에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 줄을 댔다. 이 진술을 확보하고도서 뭉갠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사실상 이거를 도외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특검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겁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례적으로 지난 7일과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일교가 확실하게 특정적으로 죄가 유죄 판단이 나오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해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재산을 압류해야 된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윤영호 전 본부장이 그 통일교 관계자와 통화를 한 그 41분짜리 녹취록을 보면 이재명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사실상 어머니를 만나고자 한다. 그래서 정신상 쪽에 연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그 어머니를 만났는지 그 부분 그리고 또 특검에서 민주당 쪽 인사가 언급됐을 때 특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지 지시를 내렸는지 예. 이 부분도 밝혀져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화제가 되고 있는 대통령 업무 보고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이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북한의 국경화 작업이 우리의 북침 우려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대변인이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좀 참담합니다. 6.25가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이 원론적인 질문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싫다고 하고 전임 정부가 좀 싫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국군이 북침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데 북한과 김정은의 입장을 그렇게 헤아리면서 이걸 내재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북한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서 북한이 대한민국이 북침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바꿔야 된다. 예. 이렇게 국군 통수권자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요. 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까? 김정은이 좋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좋습니까? 김정은이 싫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싫습니까? 국민들을 하여금 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김정은이 좋다고 공개 선언한 셈이라고 봅니다. 예.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신문 등의 북한 매체를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 자료를 개방하고 아무나 접근할 수 있게 해주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뭐 빨갱이 세상 만들자는 거냐. 그리고 엄청난 정치적 공격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떠세요?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막아놓습니까?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혹시 선전선동에 넘어갈 그런 존재로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자, 이재명 대통령 얘기는 일반 국민들의 접근이 제한된 북한을 홍보하는 내용의 줄을 이루는 이 노동신문 등의 북한 매체를 우리 국민들이 보게 해야 한다 이 얘기인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온 건가요? 글쎄 그거는 뭐 보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본다고 한들 과연 북한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북한에서 어떠한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북한의 주장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습니까?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지금 남과 북이 너무나 다른 현실이 있고요. 또 남한의 경제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북한의 신문 한 장을 보면 마치 북한의 그 선전선동에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자신감이 없는 태도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기 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